자, 5월, 6월 두 번째 연교시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편 두 번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인데, 우리 표현을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요게 핵심인데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또는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우리 중개사 시험에 초창기 때 나오다가 한동안 이게 너무 센 기초기 때문에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걸 또 센 기초가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이제 출제자가 출제하고 있어서 요거 대응하는 방법, 기술적인 거, 이론적인 거 제가 생략한다 그랬죠. 기술적인 거를 자꾸 말씀드릴게요. 요 절차법상이라는 거 우리 부동산 등기법 얘기하는 거고요. 실체법 그러면 민법을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이 절차법상을 이렇게 바꾸는 게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고 키워드고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법상을 우리 부동산 등기법 이 절차법은 등기부라는 형식에서 계속 봐요. 등기부라는 장부에서 본다고요. 그래서 그 하는 절차를 다루는 거라 절차법상 하는 순간 등기부상으로 바꾸고요. 등기권리자는 유리한 자, 등기의무자는 불리한 자 이렇게 바꾸는 게 여러분의 문제 해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을 다루기 때문에 절차법상 요거는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전제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요거를 언급해서 출제를 하는데 이 말을 해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한 지문의 하나로 스쳐가는 지문의 하나로만 보이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모르시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등기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생략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생략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민법이면 개념이 달라요. 민법, 즉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의무자는 민법이 권리 자체를 다루는 거라 실체라 하고요. 그때는 권리를 행사하면, 즉 등기 관련 권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등기권리자고 그 상대방이 등기의무자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를 쓰더라도 민법과 등기법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일치할 수도 있지만 불일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출제되기도 했었죠. 자, 이제 등기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매매 등기할 때에 우리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누구냐? 분리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게 분리. 그러니까 매매 등기할 때 불리한 자가 매도인일까 매수인일까 그거 따져보면 되잖아요.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줘야 되고요. 등기부에서. 매수인은 등기 받을 거니까 권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이다 맞아요. 근데 환매채가 등기는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져오는 그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매수인이죠. 자, 등기 의무자를 고정시켜 볼게요. 불리한 자. 매매는 넘기는 거니까 매도인 측이 불리하죠. 등기부에서. 근데 환매는 되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리하다는 그 의무자는 고정시켜 놓고 방향이 반대니까 상대방 매수인이 이번에는 불리하겠다. 매수인 측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다시.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인데요. 과거에 이게 출제가 됐는데 굉장히 어렵게 평가가 됐어요. 특히 뒤에 거요. 환매 특약 등기 의무자는 누구냐 이렇게 내면 고정을 시켜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다시 볼게요. 매매 등기할 때는요. 등기부에서 불리한 자,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절차법상이 생략되어 있고, 등기부에서 불리해지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매매니까 매도인, 매수인으로 하면 매도인이 불리하죠. 근데 그 반대 방향인 되찾아오는, 이건 넘기는 거고 되찾아오는 거니까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환매 등기에서는요, 반대니까 매수인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기준을 하나 딱 세워두시면 되는데, 환매 등기 나왔을 때 매도인이 의무자인지 매수인이 권리자인지 이거를 과거에 냈다고요. 근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어요. 헷갈린다는 거죠. 뭐 안 헷갈리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등기 원인이 발생하고 나서 등기 권리자 쪽 또는 등기 의무자 쪽 어느 쪽이든 사망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일어나면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대신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본 게요, 언급을 해드린 게 우리 부동산 등기법 27조 조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매수인에게 매매 등기를 못 해줘요. 그럼 상속인이 대신 해주라 한지 이걸 인정했다 이겁니다. 뭐 매도인만 사망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도 사망할 수 있죠. 그럼 매수인이
사망해서 등기를 못 받으면 그 매수인의 상속인이 대신 등기 받으면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 상속인 등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따져가면서 내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OX 문제에서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조문 하나 봐두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단하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못 넘기고 못 받은 등기, 상속인이 대신 넘기고 대신 받는다. 이거 인정했다. 이제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은 채권자 대위 신청 나왔고요. 민법으로는 404조, 405조 있는 채권자 대위권인데 여러분 중개사 민법 시험 범위에도 안 들어가 있는 주제예요. 근데 등기는 이렇게 쑥 냅니다. 냈습니다. 이게 난이도 상이죠. 근데 이런 거일수록 간명하게 하셔야 된다 그랬죠. 어려운 것일수록 간명하게 하는 게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아마 중요한 전략, 지혜가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등기를 완료하고 나서요. 등기필 정보라는 요게 권리증이고 요거는 알림장에 불과해서요. 이거는 권리 증명하는 역할을 못 해요. 등기 완료 동의서라는 거는 등기필 정보 이게 권리증이에요. 근데 이 등기 완료 후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경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 요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 하나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닌데 이건 다 보셔야 정확한 개념을 잡으실 것 같아서 등기 권리증 얘기하겠습니다. 등기 권리증이 옛날에는 등기 필증이고요. 계약서 위에 표지 입힌 거고요. 이 제도가 지금 바뀌었죠.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고 있는데 등기소도 당연히 전산화되는 바람에 권리증도 전산화된 암호 체계로 권리 증명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은 등기필 정보 제도로 바뀐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2006년도 6월 1일자부터 이제 도입이 됐고요. 점차 전국 등기소로 확대 운영이 되다가 최초 도입됐어요. 이게 우리 서초동 여기에 처음 도입됐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처음 시범지역으로 도입했다가 2년 뒤 2008년도 6월 2일자부터 전국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시점 이후부터는 등기 필증 받았다 하는 말은요, 전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및 등기관리 동의서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는 종이를 받았는데 이게 제도가 바뀌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부동산 수억,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부동산 권리증이다 보니까 옛날 표현을 써줘야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도는 바뀌었는데 아직도 등기 필증이라는 말을 실무에서 다 써주면서 불안해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게 혼재하지만 현재 이 날짜 이후부터는요, 전국 그 당시 이제 210개 등기소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만 발급했기 때문에요. 이 이후에 아파트를 매입했다, 토지를 매입했다, 상가 건물 매입했다 하는 분은요, 전부 등기필 정보를 받아놓고 등기필증 받았다는 옛날 표현으로 좀 불안감을 떨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건데 이게 신청, 등기를 신청할 때인데요. 신청하면 등기가 완료되겠죠. 그죠? 그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신청과 완료 이런 단어만으로 속이려고 30회 시험에 출제를 하기를 신청하고 나서 신청한 후 뭐 신청하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청이라는 단어만 보고 아 이거 신청 단계구나 이렇게 하면 틀리라고 이렇게 여기도 신청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 바람에 지금 단계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청 단계인지 등기가 끝나고 완료하고 나서의 얘기인지를 이 신청이라는 단어로 구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출제했다고요. 쏘거라고 출제했다고요. 철저하게 문제를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속는 방법이 뭐냐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제공이나 제출이 나와야 돼요. 제공한다, 제출한다는 거는 신청할 때 얘기니까 이거는 속일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고 단계를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완료 후에 뭘 하냐면 등기필 정보잖아요. 지금 현재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통지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요. 이것도 속일 수 없는 단계예요. 신청할 때 뭘 작성 통지합니까? 권리증을.
완료 후에 작성 통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기준을 삼으셔야 혼란이 없고, 이걸 신청 가지고 기준을 삼으시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함정에 말려든 겁니다. 그렇게 출제를 이미 했고요, 30회 시험에. 그러니까 단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말이에요. 신청입니다. 요거 보고 요걸 보고 신청 단계구나, 신청시구나. 작성 통지한다 권리증? 이거 완료 후에 작성 통지하는 거잖아. 완료 후에 얘기거나 이렇게 이제 여기셔야 됩니다. 그럼 신청할 때 등기 권리증을 제출할까요? 권리증을 제출하지 않을까요? 완료 후에 새로운 권리자에게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할까요? 작성 통지하지 않을까요?에 대해서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있거든요. 경우의 수가. 근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 의무자로서 권리를 증명하는 등기 권리증을 그게 뭐 등기필증이든 등기필 정보든 요거 구별해 드리면요. 신청할 때는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등기하신 분은 계약서 위에 표지 입혀져 있는 등기필증 갖고 있고,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이제 등기소에서 받은 분들은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죠. 근데 신청할 때는요, 그 중에 다 나올 수 있어요. 갖고 있는 거 쓰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완료 후에는요, 이제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완료 후에도 등기필증 만든다 그러면 생활에서는 그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고 불안감을 떨치는 거겠지만, 그렇게 실제로 법무사설이 등기필 정보를 받아놓고 등기필증 받아가세요 이렇게 해서 안심시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직도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은요, 그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권리자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옛날 권리증으로 용어를 써서 이 새 제도의 권리증을 주는 바람에 막 혼용이 된 거죠. 그래서 정확히 구별하시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시험에서는 이걸 구별해서 쓰거든요. 생활에서야 뭐 혼용이 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험에서는 구별해야 되는데요. 완료 후에는 여기는 등기 필증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만든다니까 이제. 등기필 정보만 얘기하셔야 되죠. 용어부터 이제 이걸 구별 안 하는 그 교재도 많아서 제가 정확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는요, 갖고 있는 게 등기필증이면 그거 쓰면 되고요. 갖고 있는 게 등기필 정보 및 등기관리 통지서면요, 등기필 정보 이거 쓰면 되고요. 근데 이게 뭘 갖고 있는가에 따라 쓰는 방법도 다르고, 이게 법무사 시험에 최근 나오고 있어서 중개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 등기필증은 첨부 정보로 제공합니다. 정보가 이제 서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첨부 서류로 등기소에 첨부해서 줘야 돼요. 계약서에 표지 입혀져 있는 등기필증은. 근데 이 등기필 정보는요, 그 보안 스티커 떼고 보이는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그 중에 50개 중에 한 개를 신청서 두 번째 장이 을지라고 실무에서 그러거든요. 신청서 을지에 그거를 적어주는 걸로 제공되는 것이지 첨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보안 스티커가 붙은 종이를 첨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 정보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신청서의 을지에 그 보안 스티커 떼고 보이는 암호를 적어서 제공한다. 그래서 신청 정보로 제공, 첨부 정보로 신청 정보로 제공, 첨부 정보 여기까지 법무사 시험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등기 신청할 때 이 권리증 무엇이든 간에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은요, 이게 첨부 정보로든 신청 정보로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이건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한 게 아니라 우리 부동산 등기 규칙에 명문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가 공동신청. 일대 등기 의무자가. 두 번째, 단독신청은 제출하지 않은 이쪽에 들어가는데요. 근데 단독신청인데도 유일하게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1991년에 이제 개정을 해서 인정한 것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 그러니까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판결 등기거든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 등기 단독은 단독인데도 권리증까지 쓰게 되는 유일한 예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은 거의 우리 법무사 시험과 우리 등기지 공무원 임용 시험, 승진 시험, 그리고 우리 중개사 시험 이런 거 다 합치면요,
문제군이 형성돼 있습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할 때 권리증 쓴다. 여기 이제 1991년부터 가능해졌어요. 나머지는요. 이 두 가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로 보내면 돼요. 심플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완료 후에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경우는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요거는 우리 법령에 있는 게 아니라 등기 예규에 따로 있어요. 그 등기 예규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여기 적어 드릴게요. 그 세 가지 아니면 다 작성 통지하지 않는 걸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 첫째는 새로 권리자가 되는 등기인데 그게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등기 요 네 가지일 때 등기 권리자는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등기는 전부 승계 취득. 어떻게든 권리자가 취득하고 권리자로 올라가니까 권리자에게 권리증 주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 여기 주의하실 거는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 등기할 때, 자 우리가 판결 등기 포함인데요. 현재 소송까지 가서 판결로 등기하는 거에 99.9%는 승소한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인수청구권 행사하고 소송 제기해서 등기 넘겨버리는 이런 것들은요 극히 예외적인 거라서 반드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 등기한다고 예외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판결 등기의 99%는 이거라서 이거 얘기 안 해도 돼요. 판결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가 하는 건데 당연한 거라 얘기 안 해도 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는 부분을 얘기 안 해도 알아들으시는 게 또 실력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설정 이전에 가등기를 해도 등기필 정보를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냥 관공서에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건데요. 그냥 관공서의 등기 촉탁은 X쪽입니다. X쪽. 근데 이 문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문구.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이 문구가 있는 관공서의 등기 촉탁은 등기필 정보를 만든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뭐 자세한 이론 설명은 제가 배제하고 핵심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제가 잘 되고 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이 전체적인 틀을 한 번은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등기 완료 후의 얘기일까요? 신청할 때 얘기일까요? 지금 보시니까 작성 통지 교부 이쪽이잖아요. 완료라고도 보이지만 이게 완료 후에 권리증을 만들어 주는가 이런 맥락을 보시면 돼요. 여기 작성 통지 교부 뭐 이렇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작성 통지가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작성 또는 통지 또는 통지하는 게 교부하는 거니까요. 요런 단어로 힌트를 삼으시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요거 딱 보고요. 요거 보고 완료 후의 얘기구나라고 하셔야 되지. 지금 여기 완료라고 적혀 있는 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여기도 보시면 신청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 단계입니까? 완료 후입니까? 이렇게 글자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보시라고, 이 부분. 작성한다, 통지한다, 교부한다. 이거는 등기 완료 후의 얘기고 제공한다, 제출한다는 거는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 등기 신청할 때 얘기니까 요거 가지고 구별하셔야 제대로 찝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포인트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등기필 정보가 나왔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통지서 교부한다.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 그런데 지금 등기 완료 후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이 부분인데 요 하는 거요. 등기 권리증,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요거를 묻는 거예요. 그 세 가지에 해당하는 거를 묻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저 지문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채권자 대비를 우리가 공부 안 하는데 등기 논리로서도 이 정도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난이도 상입니다. 아마 5%는 뭐 많이 맞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요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의 대비 신청은 세 가지에 없잖아요. 대위라는 말 자체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겠죠. 여기가 틀린 겁니다. 여기. 작성 교부한다가 X요. 작성 교부하지 않는 쪽 여기 세 가지 없으면 다 이쪽을 보내면 된다고요.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처음 봤는데 뭐
딱 한 번에 알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얘기한 마당에는 제가 이걸 안 꺼낼 수가 없어요. 30배 시험에 나온 게 이거였거든요. 지금 이 기본 틀에다가 지금 이 OX가 상반되는 게 주제가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O와 X가 신청 단계와 완료 후 단계가 완전히 다른 것이 있어서 그거를 출제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거예요. 30표에 나온 게 이겁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 등기 단독 신청형. 판결 등기. 이걸 내죠. 그러면 자, 문제가 제공한다의 신청 단계를 물으면 어디에 속합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O죠, O. 의무자가 제공해야 된다. 근데 이게 완료 후도 같은 문제 지문에 두 개로 나왔거든요. 완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작성 통지하는 경우 권리증 만드는 세 가지의 승소한 등기 의무자 없잖아요. 이건 승소한 등기 권리자고. 의무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30회 시험에요. 자, 요거를 1번 지문으로 내고, 요거를 1번 지문으로 내고, 요거를 4번 지문으로 냈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얘기하고, 신청할 때는, 완료 후에는 만들지 않는다. 신청할 때는 제공한다. 이렇게 다 맞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X로, 하나는 O로 맞게 두 개를 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풀죠. 똑같은 전제가 깔리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인데, O냐 아니면 X냐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X라 하고 하나는 O라 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 하고 그 두 개 가지고 열심히 고민하다가 찍었더니 웬걸 둘 다 맞는 거죠. X라고 맞게, O라고 맞게.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도 난이도 상으로 평가되는 문제인데요. 여기까지 보셔야 이 부분을 완전히 정리하신 겁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설명이 짧게 한다면서도 길어졌는데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게 정리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요 부분이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요 부분. 요게 달락달락 나온다고. 요게 나오거나 요게 나오거나 요게 나오거나 요게 나오거나. 자, 그래서 제공할 때는 즉 신청 단계에서는 O에 해당하는 그 두 가지 아니면 X로. 완료 후에는 O에 해당하는 그 세 가지 아니면 X로. 요렇게라도 일단은 하고 문제 풀면서 자꾸 풀어 보시면요. 쉬워지지 않을까. 자, 정답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틀렸는데요. 채권자 대비는 완료 후에 권리증 만드는 세 가지 없어서 그냥 X겠네. 틀렸다. 그러면 채무자에게 뭐를 주냐? 결국 권리증을 채권자, 채무자 누구에게도 만들지를 않아요. 아예. 이거는 채권자, 채무자 누구에게도 안 만들어주고요. 아예 만들지를 않고 모두에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등기됐습니다라는 알림장만 하나 줍니다. 이건 권리증을 아예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명의인과 신청인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이론은 있는데 그 이론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에 없으니까 X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지문입니다. 요거 때문에 틀린 지문. 뒤에 거는 맞아요. 뒤에 거. 자, 그다음에 4번 판례인데 이 판례도 우리 시험에 7번 나왔습니다. 7번. 강력한 판례들이 나왔네요.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빨리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는데요. 자, 갑, 을, 병. 자, 이 판례 사건 그대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판례의 주인공은 병이에요. 병. 그래서 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의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합니다. 승소해서 판결 가지고 이 을과 병의 등기를 등기부에서 지우고 자기 소유권 등기를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23회 때 딱 한 번 나왔던 게 요 4번 지문이에요. 나머지 6가지 포인트가 그 이전에 이미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인데 그거 하나가 이제 23회 때 이거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 갑이 판결 가지고 지울 때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번 지우고 3번을 지우는 순서로 지울까요? 3번부터 지우고 2번을 지울까요? 뭐 같습니까? 자, 지금 소유자부터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3번부터 먼저 지웁니다. 그럼 이때 갑이 판결문 가지고 판결 등기로 직접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을까?
이거 못 지웁니다. 이거 직접.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 이론서에는 어느 교재도 없어요. 법원 행정처 발간의 이론서에 보면요. 등기 연속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이 2번 등기 한번 보세요. 이 2번 소유권 등기는 의뢰 등기는 을이 혼자 하지는 않았겠죠. 갑하고 같이 했겠죠. 그다음에 3번 등기는요. 을하고 했겠죠. 소유자가 을이니까 을하고 계약하고 등기했겠죠. 그러니까 갑을 간에 2번 등기하고 을병 간에 병 등기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지울 때는요. 그들이 올렸으니까 지울 때도 그들이 지우거든요. 을과 병이 올리고 을과 병이 지워요. 갑과 을이 2번을 올렸기 때문에 을 등기 지우는 것도 갑하고 을이 지워야 돼요. 이게 등기 연속의 원칙이에요. 즉 그들이 올리고 그들이 고치고 그들이 지운다. 이게 등기 연속의 원칙인데요. 자, 그럼 보세요. 병 등기를 지우려고요.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을병입니다. 을병이 올렸으니까 을병이 지워야죠. 그러면 거기에 비추어 보면 갑은 제3자거든요. 제3자가 당사자의 등기를 못 건드립니다. 등기는 당사자가 해야죠.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 한다. 그걸 우리가 22조 1항에서 공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갑은 판결을 받아도 병등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못합니다. 을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을은 지금 갑과의 소송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의 소유권 회복에 협조할 채무가 있고요. 갑과의 관계에서는 등기를 회복해 줘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죠. 채무자고요. 갑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위치에 있어서 채무자 이 을이 지금 소송이 졌기 때문에 병등기 말소를 나서서 하지 않겠죠. 소송이 졌다니까요. 가까이 소송에서. 그래서 을이 안 하겠지만 을이 해야 되는 병등기의 말소를 갑은 그 을의 채권자로서 이렇게 대위하는 것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안 하기 때문에 을의 채권자로서 대위를 허용한다. 이제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민법 404조 405조에 있는 채권자 대위, 그 다음에 있는 채권자 취소 이런 것들이 여러 다른 법령에 다 원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 쪽에도 원용이 돼서 을이 병등기 말소를 안 하고 있으니 을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 대신해서 을을 대위해서 병등기 지운다. 그게 23회 때 딱 한 번 나온 논점이에요. 한 번밖에 안 나온 논점이에요. 어쨌든 자, 그 얘기입니다. 갑이 판결로 병등기를 말소할 때 을을 대위하여 신청해야 한다. 요거 이제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판례에 7번 나왔는데 한 번 나온 거를 제가 소개했고요. 6번 나온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뭐냐 하면 자, 이제 병등기를 지웠으니 이제 2번 등기 지울 거 아니에요, 2번 등기를. 그러면 2번 등기를 지울 때 이때 병은 이 2번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할 때에 병은 이해관계인인가 이거 가지고 6번을 낸 겁니다. 이해관계인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시면요. 2번을 지우는데 병은 2번 지우면 병도 지워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틀리라고 출제를 했던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는. 자, 지금 메커니즘 한번 보세요. 갑이 승소해서 판결 등기 지울 때 병 등기부터 먼저 지웠죠. 대위해서. 그 다음에 을 등기를 지우죠. 그럼 을을 지울 때 병은 이미 이 부동산과 이해관계를 떠난 거예요. 존재하지 않은 불리해진 제3자가 아니라 먼저 이해관계를 떠나버렸어요. 먼저 지워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말소등기 들어갈 때 우리 등기법에 보면요. 말소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 들고 와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갑이 판결로 을 등기를 지울 때는요. 병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병의 승낙서 없이 을의 등기 바로 판결로 말소하면 된다. 이게 6번이나 나왔던 거예요. 자, 그거까지 이제 정리하시면 이 판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시험에 7번 정도 나온 판례를 모르고 간다? 이거 시험 공부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것도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이거 또 나올 정도 타이밍 정도 된 걸로 봐서 제가 소개했는데요. 이것도 간단한 건 아니고 표를 하나 제가 그려드릴 테니까 이거 잘 봐주세요. 자, 우리 등기 신청인이 있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고 보호정, 등기 신청이고 등기 보호정이라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등기 신청을 누가 할까?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 하는 거죠. 근데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등기 신청의 대리는요,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방문 신청 얘기하는 거예요.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이면 이제 변호사가 할 수도 있고 법무사가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자기가 대리인, 그래서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들. 근데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다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일 때는요, 사무원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무사 같으면요, 자격증 하나당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1인의 사무원을 둘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3명의 법무사가 동업하면서 이제 합동 법무사 사무소를 차렸어요. 그럼 그런 법인 형태인데, 그때는 자격증이 3개니까 3명의 사무원까지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정리를, 당사자가 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위임받아 할 수도 있고, 특히 변호사, 법무사일 때는 사무원에게 시켜도 돼요.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보시죠. 법무사가 대리를 할 때 그 법무사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요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법무사. 법무사가 대리인일 때 이 사람이 직접 가야만 합니까? 사무원 시켜도 됩니까? 사무원 시켜도 된다고 지금 보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출제했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 사무원을 모르시면요, 이게 지문이 틀린 게 안 보입니다. 대리한 법무사가 직접 가야지, 그럼 누가 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법무사 사무실에 지방법원장이 그 출입증 목에 걸고 있는 사무원이 있다고요. 자격증 하나당 1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까지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보정은요, 보충하고 정정하는 거잖아요. 경미한 각하 사유일 때 굳이 각하하는 것은 서로가 번거롭기 때문에 보정 통지 또는 보정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거든요. 인감증명 하나 안 떼온 거는 경미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인감증명 떼오세요. 이게 이제 보정 통지거든요. 절대로 요식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보정하는 거 되고요. 대리인이 보정하는 것도 돼요. 근데 사무원은 보정의 권한이 없었다가, 이게 지금 꽤 됐는데요. 한 적어도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거 가능하게 해줬거든요. 이거 왜 사무원도 보정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법무사 협회에서 로비해가지고요, 이거 바꿨던 겁니다. 이거 왜 이거 바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무사가 이제 등기관으로부터 보정 통지서를 받았어요. 보충하래요. 근데 법무사가 직접 하는 것만 있으면요, 이게 고용한 직원이잖아요. 직원한테 신부를 못 시키니까 법무사가 피곤해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고쳤던 거예요. 이거. 어쨌든 이제는 다시 이 전체를 보세요. 신청과 보정은 당사자든 대리인이든 사무원이든 다 할 수 있게 됐다. 요거는 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거는 직접, 그래서 여기 틀린 겁니다. 직접 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사무원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틀렸다. 자, 6번입니다. 판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 금방 보신 것 같습니까? 마침 제가 지워버렸는데요. 아까 이거 제공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제공. 그러니까 신청 단계구나 이렇게 느끼시라고요.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2가지. 공동신청,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 등기 단독 신청, 그거 2가지였죠. 그럼 6번 보세요. 6번의 앞부분에 판결 등기로만 나왔어요. 그럼 그 판결 등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판결 등기는 단독이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근데 판결 등기 중에서도 이게 예외라서, 예외는 반드시 얘기해 줘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 등기하는 예외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터져 가지고 판결문이 진정성을 담보 못하는 실제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권리진도 들고 와라고 개정을 했다. 1991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시험에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나왔던 거니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7번 보시면요. 지금 계속 중요한 것들이 쑥쑥쑥 나옵니다. 제가 지금 풀어드리면서도 이번 시험에도 볼만한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느낌을 가지네요. 이 민법상 조합은요, 정말 지겹도록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법 공부를 몇 달간 해도요, 이 민법상 조합의 그 개념을 잘 모르시거든요. 조합 그러는 순간 민법상이 말도 보이지도 않고 민법상 생략해도 돼요. 저게 일반법이고 대표법이 민법이라 얘기 안 해도 기본적인 일반법으로
민법이 전제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합 그러면 뉴스에서 듣는 농업협동조합, 뭐 재개발조합, 지역개발사업조합 뭐 이런 그런 조합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단체로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민법상 조합은 단체가 아니고요. 동업하자는 계약이에요. 동업하자는 계약. 그래서 계약을 이 등기부에 권리자로 올라가는 게 등기명의인이고요. 계약을 권리자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자, 민법상 조합 이렇게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법상 조합은 여러분 민법의 채권 강론편에 보면요. 그 계약, 전형계약이라 해서 민법전에 계약의 종류를 14가지를 쭉 나열하거든요. 증여, 매매, 교환,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도급, 조합. 조합은 계약입니다. 매매가 계약이듯이 조합도 민법 세계는 조합도 동업하자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약일 뿐이니까 정확하게는 동업하자는 계약이요. 그 재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지분을 출자해 가지고요. 재산을 합쳐서 가지고 있죠. 왜? 동업해야 되니까 재산을 합쳐서 가지고 있죠. 그게 합유 관계예요. 그러면 이 동업자를 우리 생활에서는 동업자 그러지만 합유자라 해도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민법상의 표현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 그러죠. 지금 조합원, 동업자, 합유자 이게 다르게 보이시면 이 민법상 조합을 이해를 못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일 뿐이니까 이게 되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유자, 민법상 조합. 이거 계약이라고요. 계약을 어떻게 권리자로 올립니까 이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동업자들이 지분을 출자해 가지고 동업하자고 재산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토지를 사고 건물을 샀어요. 동업할 재산으로. 그럼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에 어떻게 올릴래 이제 이 얘기인데요. 이게 조합 명의로 못 올리니까 결국 이렇게 올려요. 합유자라 하면서 다시요. 동업자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요. 동업자 하면서 갑, 을, 병 이렇게 올리죠. 아까 우리 했다시피요. 합유는 출자한 지분은 있지만 그 지분은 존재하지만 동업재산으로 묶어둔 지분이라 등기부에 안 올린다고. 그래서 공유자면요. 공유자 지분 2분의 1 그 분수로 안 적고 문장으로 적어요. 그래서 2분의 1 갑, 성주주, 성면 주민으로 주소 이런 식으로 적죠. 근데 합유는 존재하지만 지분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등기부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글로 표현해서 출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험에. 법무사 시험과 중개시험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 민법상의 표현을 해보세요. 동업자이자 합유자지만 민법에서는 조합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게다가 전원이 밝혀져 있죠. 그 전원의 이름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재산을 합쳐서 가지고 있는 합유 관계라고 등기를 한 거잖아요. 이 표현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조합원 전원 명의의 합유로 등기한다.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이 말을 해석을 못하니까 계속 겉돌죠. 요거만 하셔도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요. 자, 이제 볼게요. 민법상 조합은 하나의 계약일 뿐이어서 권리자로 올라갈 수 없고 그래서 소유자 조합 이렇게 못 올리고 결국 뭘 올리니 그러니까 조합은 전원 명의의 합유로 조합은 전원 명의의 합유로 등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이 봐두셔야 되는 거는요. 특별법상의 조합이 있어요.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민법은 일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한 조합, 예를 들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특별법이 그 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해요. 단체성을 인정해요. 단체니까 단체 명의로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유자 농업협동조합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특별법상의 조합은 단체라서 단체를 명의로 올려버립니다. 자, 그 정도까지. 어쨌든 7번 맞고요.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아까 등기필 정보에 관한 문제네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우리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 경우 두 가지 중에 1번이 공동 신청 그거였죠. 그런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 등기할 때는 단독이면 권리증 안 쓰는 구조지만
권리증을 쓰게 된 유일한 예외가 됐죠. 또 이 두 가지가 권리증 쓰는 두 가지 유일한 겁니다. 유의한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적은 것이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우리 부동산 등기 법령의 명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등기 의무자의 권리를 증명하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공동 신청일 때의 의무자의 경우와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한 등기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등기 규칙의 명문으로 되어 있죠. 출제도 너무너무 많이 된 거죠. 그다음에 9번 보시면요. 지금 이번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이게. 자, 요 9번은요. 요런 말씀 제가 드릴게요. 33회 예상. 뭐 다른 것들도 중요한 거지만 요거는 인감증명에 대해서 개정된 거라 제가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시험에 나올 건데요.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323의 예상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인감증명에 대해서 일단은 출제를 할 것이고 틀린 거를 골라라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323의 예상. 그러면 뭐를 보셔야 되느냐면 지금 오지선다를 일단 쭉 다 읽는 거는요. 일단 제가 먼저 체크해야 되는 이 포인트를 확인한 후에 답이 안 나올 때만 그렇게 하시고 일단 뭐를 보시는 게 유리하냐면요. 그 지문 중에 이말요. 등기필 정보가 없어 또는 없는 경우 이 문구 나오면 이게 틀린 거를 골라라의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99%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구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확인은 하셔야 되겠죠. 이게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 재발급 대한민국의 등기필증 시절이든 등기필 정보 시절이든 권리증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하는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구제됩니다. 이 재발급된다 그래서 틀리게 최근에 한 문제로도 냈었습니다. 자, 구제되는데요. 이 구제되는 수단에 따라서 이게 확인 조서도 있고 확인 서면도 있고 공증 서면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감증명 제출 여부에 대해서 이게 X55였거든요. 중간에 뭐 다른 것들 제가 생략하고요. 그럼 요게 X 부분을 O로 하는 개정을 2018년도 8월 31일자 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월 1일자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서 요거를 통일시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등기 행정상에 좀 이걸 일일이 사건을 따져가면서 인감증명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번거롭고 좀 행정상 이 등기를 신속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취지에서요. 권리증 없어서 구제될 때 무엇으로 구제되든 그냥 구별하지 말고 인감증명 떼오는 걸로 통일하면 등기가 간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니까 그것 때문에 개정했지 논리적으로 맞아서 개정한 건 절대 아니에요. 논리적은 이 X55가 맞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이제 권리증 없어서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구제되는 그 어떤 수단이든 간에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인감증명 제출한다가 나와야 개정법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요. 이거를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개정법에는 부합하지 않고 그 부분 틀렸다고 체크하시고 정답으로 체크하시는 이런 문제를 아마 낼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정리용으로 제가 하나 더 만들었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없다 그러면요.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내용은 전혀 안 읽어도 됩니다. 그 불문하고 이제 통일시킨 거니까요. 인감증명은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니까 이거는 맞게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결론을 알아두셔야 되니까. 하지만 시험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합니다. 틀린 거를 골라라 해서 옛날에 인감증명 제출하시는 X 쪽으로 논리 구성해서 하면 그거 읽다가 논리에 빠져들어서 틀리시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내용 보지 마시고요. 그냥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통일시킨 거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 정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10번요. 전자신청일 때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자가 인증서 정보를 송신할 때는 인감증명서 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된다. 여러분 공부하신 분 아실 거예요. 이 전자신청할 때는요. 본인 증명하는 거를
여기 적혔죠. 인증서를 활용하기 때문에요. 인증서가 진화된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인증서가 하는 역할이 세 가지인데요. 본인 증명, 그리고 해킹 방지, 그리고 패스워드 기능,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업그레이드된 인감증명서예요. 그래서 전자 신청할 때, 컴퓨터로 등기할 때 업그레이드된 본인 증명 인증서를 쓰기 때문에 인감증명 쓰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내용이 길었습니다만 그만큼 제가 지금 간명하게 하려고 애쓰는데도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길어졌는데 아까 그 등기 권리증에 대해서요. 신청할 때인지 완료한 후의 얘기인지를 글자를 가지고 신청과 완료 그걸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제공이냐 또는 제공 제출이냐 작성, 통지, 교부 이런 쪽 그런 용어 가지고 구별하시는 게 포인트고요. 신청할 때 작성, 제공하는 경우로 두 가지. 나머지는 X로 보내고 완료 후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 제공하는 경우 작성, 통지, 교부하는 경우 세 가지 외우시고요. 그 아닌 거는 X로 보내고 이런 훈련을 하셔야 이 권리증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다는 거 그거 뭐 강조드리고 이외 해설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